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ATP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TP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체라면 모두들 가지고 있는 에너지 저장 물질이에요. 에너지 자체는 아니고 에너지를 저장하고 이제 나중에 필요한데 이동되어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로 얘기를 해보면 뭐 통장, 아니면은 뭐 통장보다는 조금 더 쉽게 열릴 수 있는 지갑과 같은 역할을 하는 애가 바로 이 ATP라고 하는 애죠. 자, 그러면 ATP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ATP의 구조를 이야기를 해봅니다. 먼저 ATP의 정의 같은 경우는, 자, 생명활동에 직접 이용되는 에너지 저장 물질이라고 여기 써 있어요. 에너지 자체가 아니라 저장 물질이다라는 얘기한 것은 이미 앞서서 얘기를 했던 내용. 자, 그래서 ATP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얘 같은 경우는 이름이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염기와 그 다음에 당의 구조, 연결된 구조인 그 덩어리에다가 트리포스페이트가 연결되어 있단 말이야. 포스페이트 같은 경우는 인산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인산 그리고 트리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 개, 화학적 수식에서 세 개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의 인산이 결합되어 있는 구조다라고 해서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래쪽에서 우리 구조를 보게 되면 여기 커다랗게 있는 아데닌과 리보스라고 하는 이 커다란 구조가 바로 아데노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아데노신 옆에 아주 중요한 세 개의 인산기가 존재하는 거죠. 트리포스페이트. 이렇게 트리포스페이트 사이에 어떻게 ATP가 들어가느냐. 원래는 내 몸 안에 에너지가 낮은 디포스페이트의 상태로 존재하고 있어요. D라고 한다는 것은 두 개를 의미해요. 그래서 오른쪽 같은 경우는 ADP, 디포스페이트의 구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산을 두 개만 가지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인산과 인산 사이에 여기 있는 결합들이 다른 화학적 결합에 비하면 훨씬 더 고에너지를 가져야지만이 결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고에너지 결합이다. 그래서 이 디포스페이트의 덩어리에다가 고에너지가 쏙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결과 이제 다른 포스페이트, 자유적으로 돌아다니고 있던 포스페이트 하나가 더 결합을 하면서 우리 트리포스페이트라고 하는 ATP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고에너지에는 얼마 정도가 되느냐? 7.3kcal가 돼요. 다른 화학적 구조에서는 훨씬 더 작겠지만 얘 같은 경우는 7.3kcal의 고에너지가 결합되어서 트리포스페이트를 만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ATP의 구조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자, 이런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가 내 몸에 계속 돌아다니다가 얘가 내가 필요로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강의를 할 때 발성을 해야 되죠. 발성을 할 때, 아니면 생각을 할 때, 정신활동이라던가 아니면 근육활동이라던가 심장이 뛸 때에도 마찬가지, 에너지가 필요한 어느 곳에서나 다 이 ATP가 가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자,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트리포스페이트 상태에서 얘가 인산 사이의 결합을 딱 끊는 거죠. 고에너지 사이의 결합을 딱 끊어버리면 이 사이의 에너지가 팍 튀어나오면서 그 에너지를 내가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ATP는 다시 ADP와 그 다음에 자유인산의 상태로 돌아다니다가 또다시 또 자신이 결합할 수 있는 화학적 이제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에 다시 ATP의 상태로 결합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ATP의 구조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트리포스페이트 세 개의 인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인산과 인산 사이의 결합이 고에너지 결합이다. 그런데 얘가 사용이 될 때에 이렇게 인산과 인산 사이의 결합이 끊어지면서 고에너지가 튀어나와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ATP가 만들어지는지 전환과 이용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TP는 원래 내 몸 안에서 에너지 저장 물질이 없는 상태, 빈 지갑의 상태는 ADP의 상태로 돌아다니고 있는 상태예요. 아래쪽이 그런 모습이죠. 지금 아데노신이 있고 그 다음에 두 개의 포스페이트만 존재하니까. 자, 이런 상태로 존재하다가 막 돌아다니다가 우리가 이미 공부한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세포호흡이죠. 세포호흡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세포들 사이에 이제 세포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가 존재하는데 그 미토콘드리아가 영양소와 그다음에 산소랑 같이 만나면서 분해가 되죠. 분해가 되면서 이 영양소가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이제 분해 물질로 만들어지고 그 결과 우리는 에너지를 얻게 된다. 그런데 이 에너지에는 어떤 종류가 있었냐면 ATP를 만들 수 있는 에너지와 그 다음에 나머지 일부 에너지는 열 에너지가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세포호흡의 결과 세포호흡의 결과 우리 열 에너지가 방출이 되고요. 나머지 일부 에너지, 약 40%의 에너지는 어디로 갈 거냐면 내 몸에서 돌아다니고 있던 이 ATP를 잡아요. 그리고 돌아다니고 있던 이 인산도 같이 잡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결합하는데 여기에 일부 에너지가 사용이 된다는 거죠. 합성 과정에 사용이 됩니다. ATP 합성 과정에 과연 무엇이 사용되느냐? 이 세포호흡에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사용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ATP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 ATP는 내 몸을 막 돌아다니게 돼요. 그리고 내 몸에서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이제 다시금 에너지를 전환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우리는 ATP가 화학적 에너지의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학 에너지의 형태로 막 돌아다니다가 내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 장소 그리고 그 에너지의 상태로 전환이 되어서 우리 책에는 전환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전환되어서 이제 여러 가지 생명 활동 등에 사용이 되는 거죠. ATP가 어떻게 다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사용이 돼요? 앞에서 이미 얘기한 바가 있죠. ATP 트리 인산들이 있었는데 이 인산과 인산 사이에 고에너지 결합이 끊어지고 ADP로 되면서 이 고에너지 7.3kcal가 뿜뿜하게 되는 거죠. 나오게 되면서 그 에너지를 내가 생명활동에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생명활동에 사용할 때 모든 에너지들이 다 화학 에너지는 아니니까 자, 에너지들을 적당한 상태로 전환을 시키는 거죠. 뭐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사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화학 에너지를 뭐 일 에너지나 아니면 운동 에너지로 바꾼다던가 이렇게 전환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명 활동에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미리 한번 쭉 읽어보고 대표적인 얘네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은 이제 그 아래쪽에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생명 활동의 대표적인 애들은 물질의 합성이요. 뭐 물질 대사 중에서 분해하는 것과 합성하는 작용이 있는데 합성하는 작용에는 에너지가 흡입되어야 되죠. 그래서 흡열 반응이라고도 얘기를 하면서 이 에너지가 사용이 된다. 근데 그 에너지는 ATP로부터 분해되어서 나온 에너지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정신활동 선생님이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생각하는 활동에도 마찬가지로 ATP가 사용이 돼야 되고요. 근육활동은 당연한 거죠. 내가 근육적으로 운동을 할 때에 힘이 들고 그다음에 에너지가 든다는 것을 모두도 아는 분명한 사실이니까. 자, 물질의 운반 방법에는 에너지가 사용되지 않는 방법이랑 그다음에 에너지가 사용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사용되는 방법 중에서 이제 이 ATP가 사용되는 애들이 존재한다라는 것. 그다음에 항상성 유지, 내 몸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에도 ATP가 사용이 된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이 생명 활동들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ATP에서 분해가 돼요. 인산이 분해가 되어서 에너지가 빠져나옵니다. 그 에너지 빠져나왔을 때의 첫 단계의 에너지는 화학 에너지의 상태예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생명활동에 바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하게 전환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화학적 에너지가 전환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육 운동이요. 대표적인 우리 생명활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육 세포 속에는 미토콘드리아가 굉장히 많아요. 근육 운동을 할 때 ATP가 당연히 필요하니까. 그래서 자, 미토콘드리아가 굉장히 많아서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세포 호흡을 하고 그 세포 호흡의 결과 ATP가 만들어지고 바로 즉각적으로 어디 돌아다니지 않고 바로 그 근육에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육 섬유가 수축을 할 때 ATP가 저장되었던 에너지를 줘서 일 에너지로 혹은 운동 에너지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물질 운반 중에서는 여기 능동수송이라고 써 있죠. 우리 능동수송 방법이요. 수동수송이 있고 뭐 한데 자,
다른 확산 방법이라던가 에너지가 사용되지 않는 방법들은 이 에너지 ATP가 사용이 안 되고 나머지 이제 능동수송의 방법이라던가 아니면은 우리 외포작용, 내포작용이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커다랗게 움직이는 세포막 자체가 변신을 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물질 운반작용에서는 ATP가 사용이 돼요. 자, 그래서 능동수송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대부분의 물질들은 농도가 높은 데서 작은 데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자, 능동수송은 이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자, 저농도에서부터 고농도 쪽으로 물질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적은 물질이 더 많은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꾸역꾸역 가기 위해선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를 ATP를 사용을 하는 거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몸에서는 자, 나트륨 칼륨 펌프 이거는 신경 전달에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양분의 흡수 과정 이거는 소화계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뇨관 이건 배설계 공부할 때 또 얘기를 하게 돼요. 세뇨관에서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을 재흡수하는 거. 아미노산뿐만 아니라 뭐 무기염료들도 마찬가지 내 몸에 필요한 물질들을 재흡수할 때 그리고 노폐물들을 분비할 때 그럴 때 ATP가 사용이 된다. 자, 조심해야 될 것들. 자, ATP가 사용이 안 되는 능동수송이 아닌 대표적인 케이스들을 얘기를 해보면 자, 폐포에서 일어나는 작용이에요. 기체 교환이 일어납니다. 자, 기체 교환에는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교환이 있어요. 산소는 내 몸 안으로 들어오고 이산화탄소는 내 몸 밖으로 나가고 자, 폐에서 일어나는데 그 작용은 확산작용이기 때문에 이제 ATP를 사용하지 않고 고농도에서 저농도 쪽으로 자연스럽게 기체가 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능동수송이 아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세뇨관에서 다시 또 무엇을 흡수할 거냐면 물을 재흡수하게 됩니다. H2O. 자, 재흡수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건 배설계에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될 건데 자, 이렇게 물을 재흡수하는 과정은 삼투압이라고 하는 확산이 아니죠. 물질 이동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물질 이동을 할 때에 물이 이동을 할 때에는 ATP가 사용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기체 산소나 이산화탄소가 폐에서 기동을 할 때에는 이제 ATP가 사용이 되지 않는다. 이것도 ATP 사용 안 하는 거니까 X. 자,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물질들의 이동들 막을 사이에다 두고 이제 농도를 역행해서 이동하는 물질의 이동들은 능동수송이며 ATP를 사용한다는 것을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죠. 자, 여기에 나왔던 얘들은 다른 파트에 속하는 애들이에요. 다른 단원들.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셨다가 다른 단원에서 다시 한번 언급이 나오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물질의 합성은 당연히 물질대사 에너지 흡열 반응이죠. 그러니까 ATP 당연히 사용이 될 거고요. 자, 기타적으로 어떤 작용이 일어나냐면 사람은 일어나지 않지만 자, 반딧불이 같은 애들은 발광을 하게 돼요. 빛을 발한다는 거죠. 이렇게 발광하는 애들 ATP를 사용을 해서 빛을 만드는 거예요. 화학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바뀌는 작용. 자, 그리고 이렇게 발성하는 거 선생님이 열심히 얘기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에너지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체온 유지를 위해서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혹은 여러 가지 생명활동의 모든 작용들을 위해서 자, ATP는 사용하게 됩니다. 됐죠? 자, ATP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ATP가 어떻게 전환이 되는지 세포호흡을 통해서 ATP가 합성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생명활동을 위해서 분해가 되면서 사용이 되는 그 과정들을 잘 기억을 하시고 문제를 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한번 대표적으로 풀어보죠. 첫 번째 문제. 자, 얘 같은 경우는 광합성과 세포호흡을 비교하면서 ATP의 구조를 알려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 광합성과 호흡을 한번 비교를 해라. 누가 A고 누가 B에 속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광합성 같은 경우는 식물체 내에서 일어나면서 동화작용이죠. 합쳐지는 작용이란 말이에요. 에너지를 흡열하면서 일어나는 작용. 자, 그래서 빛 에너지를 흡수하는 이 A 과정이 광합성에 속한다. 자, 그 다음에 B 과정이 이제 에너지가 뿜뿜 빠져나오는 거죠. 여기에 있는 에너지가 바로 이제 열 에너지 아니면 이제 일부 나머지가 ATP를 합성하는 데 사용하는 에너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B가 바로 세포호흡이다. 그래서 세호 이렇게 쓸게요. 자, 세포호흡에 속한다. 그러면 A와 B를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었고 자, 광합성의 결과 이산화탄소와 물을 흡수해서 빛 에너지와 함께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냈고요. 그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을 해서 세포호흡을 다시 하죠. 생명체들은. 자, 세포호흡을 하게 되면 우리는 에너지를 내보내면서 그 에너지를 사용을 하고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어냅니다. 자, 광합성이면 무조건 식물에서만 일어나고요. 세포호흡 같은 경우는 식물에서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동물에서도 일어나고 생명체들은 대부분 이 세포호흡은 무조건 일어나야 돼요. 에너지를 얻어내야 되니까. 이 ATP를 얻어내야 되니까. 하지만 이제 광합성 같은 경우는 우리 독립영양생물인 식물들만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나를 보게 되면 위쪽이 포스페이트가 3개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애가 ATP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가 포스페이트 2개에다가 자유포스페이트가 하나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얘는 ADP의 구조구나 알 수 있어요. 자, 세포호흡의 결과 일부 에너지를 받아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일부 에너지를 받아서 우리는 무엇을 만들 거냐면 이 ATP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합성하는 과정이죠. 자유인산을 결합해서 합성하는 과정. 여기에는 에너지가 쏙 들어가서 합성을 하게 되는데 그 에너지가 바로 세포호흡의 결과 만들어진 에너지라고요. 자, 그 다음 이 ATP에서 ADP로 가는 이 기억의 과정은 이제 우리가 생명활동을 할 때 쓰이게 되는 거죠. 활동이라고 해서 생활이라고 쓸게요. 자, 기억이 바로 생명활동에 작용될 때의 이런 과정들. 그 다음 분해 과정이죠. 자, 그 다음 니은은 합성이 되면서 세포호흡의 과정에서 이 과정이 일어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지 볼게요. 자, 기억. A에서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A는 광합성입니다. 빛 에너지를 흡수했죠. 그래서 ATP가 아니라 자, 포도당이라고 하는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는 게 맞습니다. 기억 맞고요. 자, 기억 과정에서 여기에 있네요. ATP가 저장된 에너지가 방출된다. 네, ATP가 7.3kcal가 방출이 되면서 생활 에너지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B에서 니은 과정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B는 세포 호흡이고요. 니은 과정은 이 합성 과정 이자 ATP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일어난다는 게 맞죠.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봅니다. 자, 다음 문제 여기는 세포 호흡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생명활동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세포 호흡은요, 포도당과 산소를 흡수를 하죠. 그래서 이제 미토콘드리아 내부에서 분해를 하게 됩니다. 무엇을 분해하냐면 포도당을 분해를 해요. 포도당은 탄소 6개짜리니까 고분자란 말이죠. 이 고분자를 쪼개가지고 누구를 만드냐면 자, 기억,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거예요. 탄소 1개짜리 저분자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물도 만들어요. 이것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화 과정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데 그 에너지가 열에너지와 바로 요렇게 ATP가 합성되는 에너지 이 두 가지로 이제 나뉘어서 방출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ATP가 합성이 돼요. 세포 호흡의 결과. 그리고 이제 이 ATP가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내가 생명활동에서 ATP를 필요로 한다. 그러면 이제 분해가 되면서 나아 과정이 일어나서 이제 ATP로 되고 그 에너지를 생명활동에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억부터요. 미토콘드리아에서 과정가가 일어난다. 세포호흡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맞는 말. 세포호흡 시 포도당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모두 이것을 조심하라고 선생님이 세포호흡을 이야기할 때 강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요렇게 물어보는 선지들이 굉장히 많죠. 모두 혹은 이제 일부 이렇게 두 가지 중에서 물어봐요. 자, 세포 호흡 시 포도당이 가지고 있던 모든 에너지 혹은 일부 에너지가 ATP로 들어간다. 모든 에너지가 ATP로 간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부 에너지가 ATP로 간다 그러면 맞는 말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물어보니까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ATP는 일부 에너지만 가는 겁니다. 니은은 틀린 말. 자, 페퍼에서 모세혈관으로 누가 이동을 할 거냐면 기억이 이동을 한대요. 이산화탄소죠. 페퍼에서 기체가 이동하는 건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확산하는 방법이에요. 에너지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억만 정답이죠. 1번이 정답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자, 마지막 문제. 간은 동물세포에서 일어나는 ATP와 ADP의 전환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위에 있는 애가 ADP겠네요. 디포스페이트니까. 그 다음에 아래가 3개니까 ATP가 되겠네요. ATP. 자, 그러면 ATP가 될 때 에너지를 흡수를 하게 되죠. 이렇게 흡수를 할 때 이 에너지는 어디에서부터 얻냐면 세포 호흡에서부터 얻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 내부에서. 자, 그 다음 이렇게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거죠. ATP로 될 때 이 방출된 에너지는 어디에 사용이 될 거냐면 나중에 생활 에너지로 가게 되는 겁니다. 생활 에너지, 생명 활동으로 사용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나는 충전된 건전지와 방전된 건전지가 있어요. 얘네는 ATP와 ADP 둘 중에 하나를 비교를 해라 이런 거죠. 자, ADP 같은 경우는 여기 인산 사이의 결합이 하나일 뿐이지 하나는 뒤쪽에 있는 애는 끊어져 있죠. 당연히 고에너지가 빠져나간 상태이니까 비어있는 건전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ADP가 바로 방전된 애다. 자, 그 다음에 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ATP 완전히 꽉 채웠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충전된 에너지죠. 그래서 ATP가 바로 이것이죠. 지갑도 마찬가지예요. 지갑에 수표나 아니면은 뭐 현금이 겁나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걔 같은 경우는 충전된 건전지 ATP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써가지고 텅텅 비었어요. 지갑이 털털 비어서 100원도 없어요. 이랬을 때는 ADP가 되는 것이죠. 자, 기억부터 봅니다. 기억은 고에너지 인산결합을 형성하는 데 이용된다. 기억이 누구냐면요. 세포호흡이에요. 세포호흡을 통해서 고에너지 인산결합 ATP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거 맞는 말이네요. 자, 니은의 일부는 생명활동에 사용이 된다. 이렇게 에너지가 방출되어서 생명활동에 사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충전된 건전지는 ATP다 그랬으니까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기억과 니은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ATP의 구조를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포가 연결을 해서 생명활동으로 에너지가 전환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많은 문제들의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에요. 세포 호흡이랑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전환 과정을 연결해서 문제로 물어봐요. 그리고 ATP의 구조는 오늘 굳이 이렇게 가지고 일부러 뽑아와서 ATP 구조를 계속 보고 있는 건데 ATP의 구조보다는 이제 전환되는 그 그림들, 세포호흡이랑 연결해서 ATP가 전환되는 그 그림을 주로 가지고 기출에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하시고요. 나머지 이제 다른 부분들도 채워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